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분과 함께 쉽고 맛깔나게 설명해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드 강남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신들인 올림푸스의 12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그럼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할 때 항상 올림푸스 12신이 누구냐? 올림푸스 12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특별한데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림푸스 12신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책책을 맡고 있지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주인공과 주요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도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올림푸스 12신의 신들은요, 크게 하늘과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최고신 제우스와 그 설명의 형제들, 그리고 또 제우스의 8명의 자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우스와 3명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볼까요? 제우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모든 인간과 신들을 지배하는 우주문의 신, 책방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지으면서 세상을 더불어 다스리지만요, 반면에 로마 신화에서는 여신과 인간 등을 가리지 않고 단합을 피우는 전문적인 용어로 카사네가 매일 보이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각에서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은요, 번개와 편하들고 제우스는 자기 뜻을 거역하는 신의 인간들을 번개와 벼락을 들면서 기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의 뜻이 제우스의 상징인 인물은 독수리죠. 그리고 상징물이죠. 예. 그리고 말이죠.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글이나 조각에서 어떨 때는 그 되게 누가 누군지 또 구별하는 것을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포인트하게도 되게 중요한 신들은요, 자신을 나타내면 그리고 자신이 상징하는 물건이나 동물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상징물을 딱 보고 누구나 보는지 그것만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저만 따라오시면요, 웬만한 중요한 신들과 영웅들은 이 상징물을 보고 금방 누가 이긴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와 형제인 포세이돈은요, 이 폭풍과 해를 일으키는 바다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폭풍 모양의 상을 흔들러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폭풍과 해, 지진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포세이돈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삼지창입니다. 당나는 제우스와 정신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가정과 결혼의 예식인데요. 그런데 이 여신은 남편 제우스가 결혼을 그래도 몰래 이 수많은 여신뿐 아니라 인간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니자 실패의 확신이 오는데, 그래서 제우스 애인과 그 자식들에게 가장 불편한
식을 복수합니다. 해라를 대표하는 상징 동물은 공작새인데요. 왜냐하면 조각에서 이 동명상과 같이 해나 옆에 공작새가 등장하면 100% 누구다? 네, 맞습니다. 해라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데메트리는 대지와 공물의 신인데요. 원래는 제우스 누가였는데 아내가 된 여신입니다. 데메트리의 상징들은 곡식과 이상, 과일인데 앞으로 이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것이라면 거의 데메트리 여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올림푸스 12시간 제우스와 그 형제들인 포세이돈, 헤라, 데메트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8명의 제우스 자식들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폴론, 태연, 예언, 문술, 꿀술, 음악과 예술의 신이고요. 제우스 아들입니다. 상징으로는 월계수와 내가. 먼저 제우스 자식 중에서 아폴론은요, 올림푸스에서 제우스 다음으로 선의 나부티인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지위와 또 지치를 받았습니다. 우선 아폴론은 매일 항공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마차를 들고 다니면서 지상에 태양을 비추는 태양이시고요. 또 대표라는 시작에서 예언을 해주는 예언이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같이 백발백중 화살을 잘 쏘는 김수일 씨입니다. 병을 고치자는 이수일 씨입니다. 아이가 띵까띵까 유령 연주하는 음악과 예술의 신입니다. 아폴론의 상징으로는 월계수와 리라인데요. 만약 그림이나 조각에서 이 어디에 월계라는 수가 또 손에 리라는 주제수는 누구다? 아폴론과 쌍둥이 쌍둥이가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산과 설탕을 내고 산과 들을 놓으면 이 사냥과 공성이 이어지는데 화살신력은 아폴론 복이라는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명사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또 달의 여신이기도 한데요. 그림이나 저에게서 달의 여신으로 나올 때는 머리에 초승달이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녀를 촉보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활과 화살, 그리고 상징 동물은 사슴과 사냥개죠. 신신 중에서 서열이 남북색이 있는 분인데요. 신과 전쟁, 예술의 것이 있답니다. 그녀는 지배하게 제우스 머리에서 이 갑옷을 입고 창호도 완전히 무장이라는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에서 아까는 항상 갑과 토리를 쓰고 창과 경패를 들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상징 동물은 올빼미죠. 매우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우스의 수행을 계시고서 신분을 담당하는 자비령의 신이고요. 또 죽은 자들을 이승에서 조승을 양육하는 영웅의 군리자입니다.
너희들 이름을 쓰는 녹등의 신이고요. 신과 여행자의 신, 또 살인과 도둑들의 신. 헬멧의 상징은 나르게 달린 무조와 샌드, 그리고 체력이 깊은데 그림과 중앙에서 여러 상징물을 보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미리 하시는데요. 올림푸스 10임신일의 한국명사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중요 역할은 오로지 사랑이라고 있는데요. 신수국의 사랑 덕분에 난 올라가고 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도 신과 인간에게 사랑의 특별한 산소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또 애욕을 품게 하는 것이 그의 무기의 역할입니다. 영어로 비밀스러운 앞으로는요, 올림푸스 최고 위로고요. 그림과 조각에서는 아주 엘사한테 매우 발전신 누드 상징인데 그녀를 작품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그들과 사랑입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장난인데요. 모시로 뚝딱 장난들은 불과 대장적인 신입니다. 신들이 기거하는 올림푸스 공간을 비롯해서 신과 영웅들의 무기, 가방, 방패, 장기들은 모두 그의 작품이죠. 헤파이스토스는 다리가 좀 불편한 몸에 출항해서 크는데요. 그의 아내는 바로 올림푸스 최고 민들면서 남자를 상당히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헤파이스토스를 적동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가장 큰 장면하고 망치와 힘을 들고 있다는 모습이죠.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 중에서 차남이고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인데요. 그는 남편하고 피를 좋아하는 야망적인 전쟁의 신으로서 아테나와 반대진영의 전쟁의 신으로 보시게 안에서 적보만 나올 수 있는 상징은요, 감옥과 투구, 창과 불필, 고급입니다. 넥스트. 마지막으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그 특별하게 제우스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올림푸스 중심이 된 인물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머리에 포도나무 화관을 쓰고 포도나무 깃털이나 술잔을 잡는 모습으로 공략을 하는데 그를 대표하는 상징들은 고라니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올림푸스 12시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올림푸스 12시 이내에도요, 꼭 알아야 될 니케를 비롯한 그 밖에 중요한 신들을 소개해 드리니까요. 영원히 조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주백과 보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건 안녕.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올림푸스 주요 12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올림푸스 12신 이외에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꼭 알아야 하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그리스 신들 계보와 족보를 정리한 그리스의 헤시오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음악은 그리스 신들이요 대략 3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신들을 또 다 알아야 하냐? Nope.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내에서 약 40명에서 50명 정도만 알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신들은 가장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올림푸스 12신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차별로 등장하는 꼭 알아야 되는 신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데스는 제우스, 포세이돈과 이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데스는 제비 뽑기로 세상을 3년분 할 때 재수 없이 되게 잘못 뽑아서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조선세계, 남쪽의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기였습니다. 또 하데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의 딸이지 않아 자기 조카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면서 안면서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름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래도 정말로서 그게도 올림푸스 주요 12신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데스는 한글 공간인 올림푸스에 살고 거의 지하 세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림푸스 12신에는 포함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데스의 작동을 알 수 있는 성경은 바로 끝이 두 개로 갈라진 책인데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끝이 세 개로 갈라진 천책인데 하데스는 끝이 두 개로 갈라진 창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데스는 주로 단어인 페르세포네가 나오거나 또 저승의 입문을 시키는 대인 케르베스와 함께 나옵니다. 헤스티는 원래 제우스의 육남매중 첫째 장녀인데요. 가정의 기능을 지키는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신이 무슨 신이냐고요? 옛날 옛적의 고대상에서 이 기능요. 이름처럼 이 식량이나 나이도 같은 것이 없어서 신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사업은 껍질은 안되고 아주 정리하게 이렇게 하던가 서로의 신이 생겨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에스테를 에스터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테도 올림푸스 주요 신시대는 되게 못했습니다. 그냥 에스테는 신화에서 이기주 쪼개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신 디오니소스의 인기에 비해서 올림푸스의 신신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조금씩 관계된 로마 후반기에 신자들이 있죠.
사랑과 인내심이 아프로디테가 되는데요. 사랑과 연애의 세계입니다. 영어로 키피드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사랑이 키피드 의사를 받고 하는데 그럴 때그 학교의 모양의 사랑이 키피드 의사를 소유자가 누구냐? 그 에로스, 영어로 키피드입니다. 에로스는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에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요. 또 길과 화살을 귀여운 꼬맹이를 올라놨는데요. 힘과 인내를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끝까지 화살을 쓰는 장난꾸러기인데요. 에로스의 황금문서를 만드는 사랑의 판서를 상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이 어디냐면 사랑을 혐오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보통 그림과 조각에서 자기 엄마인 아프로디테 여신과 함께 나눠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랑에 관한 그림에서는 약방의 강치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에로스의 축복을 알 수 있는 성경은요, 날개와 활과 화살, 미키가 성의 여신인데요. 로마 신화의 빅토리아 여신과 동일시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케와 빅토리아 여신은 똑같은 여신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신은 그림이나 또 조각에서 다양한 날개로 어쩌다가 손에 칼을 드는 모습을 등장하는데요. 파리 로브르 박물관에 있는 니케상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럼 잠시 니케 여신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엄청난 큰 니케 조각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리를 잡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두 날개로 활짝 펼친 니케가 생명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맨머리에 살짝 내려앉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90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보면요, 이 바람에 뿐만 아니라 섬세한 빛깔이 아마 간단히 펴보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조각입니다. 이 길을 대표하는 상징들은요, 이 커다란 날개와 칼이거든요. 로마 신화의 빅토리아는 월드성 화환이나 대지령, 올리브 같은 모습을 다루고요. 또 니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쟁의 신 아테나와 제우신 제우스 손에 있는 모습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미국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는요, 니케의 날개 모양을 덧대서 만든 것이고요. 육군의 나이키 미사일도 소유의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나이키 미사일이라고 하고 최고급 자동차라는 롤스로이스 아시죠? 롤스로이스의 엠블렘의 황금의 신상인데요. 니케 신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분은 소개해드린 민중 여신들은요,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문의 모신의 삶에서 있는 딸들이고요. 마치 연극처럼 역사 공동을 담당하는 9명으로 구성된 예술가 학문의 여신들입니다. 이 미주 여신들은 예술가에게 영적인 감흥을 불러넣어주는 여신들인데요. 그림에서는 예술의 신인 아폴론과 아테나와 함께 나오거나 또 어떨 때는 아폴론의 리더를 맡아서 띵까띵까 영어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뮤지엄이라고 하잖아요. 이 뮤지엄은 뮤지엄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듣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영어에서 음악을 뜻하는 뮤직도 뮤지엄 신들에게서 일어난 것이고. 오케이? 에오스는 이른 아침에 밤을 몰아오는 새벽의 여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신은 깜깜한 밤하늘을
이것은 라피스로 스님들에서 태양신 아폴론에 마치 찾아와서 아침을 활짝 여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우스한테 아폴론 대행인 아레스와 프란시스가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아폴론께 불러가는 에우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요. 그 저주를 경험하는 에우스는 신이 아니고 반드시 갖게 되면 영광만은 살아가고 또 그녀의 사랑의 끝은 그녀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에우스는 오늘 새벽부터 하늘나라 잘생긴 인간 남자를 훔쳐다가 산에 빠지는 피부쟁이 에우스는 보통 그림과 조리에서 두 마리 말이 크는 마차를 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할멈 이번에 이기스는 무지개 여신인데요. 신에게 신부름을 하는 장면을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러니까 신부름을 담당하는 견병을 헤르메스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기스는 헤라의 신부름을 담당하는 견병의 여신입니다. 이 무지개 여신 이기스는 그림과 조각에서 주로 기분을 날아가기도 하고요. 무지개색의 천을 두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엑스트라맨을 잡아가는 것이 근데 다들 그렇게 아주 뚫리더라고 하늘나는 것인데요. 온 대지를 둘러싸는 거대한 태양신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원반처럼 바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둥근 가장자리에 거대한 강물이 둥둥 섰다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지구 추위를 둘러싸고 하루는 거대한 강을 훌륭한 시기하고 태양의 신 오키아노스입니다. 태양의 신 오키아노스는 대충 질적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오늘날에는 대륙을 둘러싼 거대한 바다를 덮는 대양, 오션이 된 것입니다. 오키아노스는 자기 여동생인 프리티스를 내려가자 온 세상에 바다와 강, 한천의 시인 3,000명까지 또 바다, 강, 세계에 있는 4,000명을 따로 나오는데 아주 미술작품에서는 긴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심심찮게 자주 등장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숲같은 그런 양치기, 묵치기 신인데요. 신화의 양념처럼 많이 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이 판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먼저 내 하반신은 이 숙명의 자리에 거대한 것이 홍기를 가지고 있고요. 상반신은 사람 모습인데 턱은 긴 수염과 머리에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요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기는 뭔가 연기고요. 주로 요정들에게 수작을 그리는 양몸들이 어색하며 그녀는 제우스와 헤라의 딸로서요. 젊은 성직하는 청춘의 여신입니다. 주로 하늘 올림푸스에서 연을 볼 때 신들의 수비 벡타를 따르는 데 하나가 나중에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되죠.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구단 유벤투스가 유벤투스는 청춘, 젊음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리스 신의 헤레가 로마 신의 유벤투스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에서 헤레는 주로 신들의 수비 벡타를 담긴 하나와 출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신의 신들은 제우스의 세 명의 딸로서 몸매의 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지나와서 춤 동작 모션을 주며 아름다운 몸매와 미모가 기쁨을 주는 여신들이고 앞으로 그림이나 조각에서 이 세 명의 안몸의 여자가 서로 어깨를 만지거나 특히 그래서 가운데 여자가 등을 싹 돌리고 있으면 그런 백발백중 사비의 여신 몸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테니스는 제우스 두 번째 아내로서 정의와 율법의 여신입니다. 우리 법정 앞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번 좀 보셨을 텐데요. 두 눈을 한꺼번에 싹 가리고 또 양편의 정과 칼을 든 여신이 바로 이 정의와 율법의 여신이 테니스입니다. 이 여신이 두 눈을 가린 것이면 뭔지 아세요? 돈을 가리겠습니까? 사실 이 여신이 두 눈을 가린 것은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손에 정의를 공정을 하는 또 다른 한손에서 무엇입니까? 거짓을 칼로 싹둑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아시겠죠? 오늘은요, 제우스와 바로 앞으로 유명한 정의의 여신 테니스 사이에 설정인데요. 시간과 계절의 여신들입니다. 각각 정의, 질서, 평화를 의미하는 호랑이들은 그 손에 꽃을 든 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도대체는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그리면서 방금 그러니까 선배 같았어 그러면서 옷을 주는 여인이 그 호랑이입니다. 다음으로 얘는 뭐야 아니고 다른 좀 모이라이 예, 모이라이 역시 제우스와 테니스 사이에 설정인데요. 이 여신들은 인간을 수명, 이 생명을 담당하는 여신들입니다. 그리스 시대에서 아이가 하고 돌아가면요, 완전히 출산의 여신이 이 운명의 여신들을 했거든요. 그럼 세자를 위해서 제가 운명의 신을 쭉 보면 첫째는 그 신을 실타래 인간에서 운명을 정하고요. 그리고 막내가 가지고 신을 뚝 그래서 한 인간의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 여신들이 정한 이 운명은 절대를 위해서 신이건 인간이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각에서 운명의 여신들은 주로 나이를 높아로 등장하지만 후세는 젊은 여인으로도 등장하기도 하죠. 여신은 세 명으로 구성된 복수의 여신들인데요. 이 여신들은 인간의 온갖 죄를 처벌하지만 그래서 특히 그 죄는 진정권의 상간자를 처벌하는 여신이라서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깨끗이 치닫아서 벌을 주는 여신들입니다. 지하 세계에 사는 이 여신들은요, 피가 줄줄 흐르고 머리는 대단히 수고있고 손에 횃불을 든 무서운 여신들로서 등장을 하는데 참고로 우쭐대며 젊은 착하는 인간 보호하는 것이면 내면색입니다. 이 여신은 미용실에서는 파마를 하고 소문의 여신입니다. 주로 명정이나 험랑 같은 스캔들은 매우 빠르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문을 의미하는 그런 식으로 가만히 주로 그림이나 조각에서 어깨에 딸기가 있고 땅을 불면서 앞에 부러지고 입술을 넣어다니는 그런 여신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을 때는요 마라보드의 여신인데요. 보통 그림이나 조각에서 세 명의 여신이 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면 재미있는 경험을 그게요. 이거 있잖아요. 369 그래서 시내에는 좋은 3과 또 6, 또 9로 되는 분석이 되게 많습니다. 이 다음으로 하는 숫자는 올림픽 도시 12시 같이 10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369 여기 그리스로 마시는 숫자 같은 자신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anyway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각각 정수적인 것이 확실히 것인데요. 바로 등을 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쉽도록 경우 당시에는 데이터와 같이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스 대표에 남는다는 것은 오래된 테크니컬 박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시간에서 자몽신은 함께 있고요. 자몽신의 그 하늘이 바로 꿈의 신인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몽신 히프노스는 죽음의 신인 판카티스와 흥미지였는데요. 그런데 자몽신과 자몽신의 형제지간이나 안녕하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자매나 죽음이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5대 그리스인들은요 죽음을 영원한 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결혼의 힘에는 비로비지작부에서는 손에 결혼을 상징하는 휘뿔을 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꽃에서는 크로니스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 그대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라입니다. 이것이는 서투르신 제프로스의 아내가 됐죠. 버티스리의 뷰러스의 천상 특구에서 그림 쪽에 제프로스의 하늘이 감싸고 꽃을 그리는 것이 플로라입니다. 또 버티체리의 또 다른 작품인 봄에서는 우선 맨 오른쪽에서 바람을 입에 잔뜩 먹은 제프로스 앞에서 그래서 꽃을 쫙 내놓는 여신이 그리스 신화의 꽃무시 크로니스이고요. 또 이들 다 옆에서 꽃무늬의 옷을 입고 서로 꽃을 뿌리는 정신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꽃과 봄의 여신이 선거입니다. 같은 표정의 여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뒤에는 자신을 같은 거잖아요. 친구들과 됐구나. 피곤하거나 말이 아니라 뭐 같은 의미죠. 369 바이올루스는 바람의 지배자, 즉 바람의 신인데요. 그는 인간의 몸으로 변했지만 제우스의 신호를 받아 바람을 지배하는 신의 하늘에 오른 인간입니다. 그는 물 위에 떠있는 섬에 살면서 바람의 마음대로 섬만의 돈을 타기도 하고 털기도 하죠. 그래서 신에는 각각 동풍, 서풍, 남풍, 풍을 담당하는 바람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의 여신 모거스와 황혼의 여신인 아스트라리우스 사이의 여신인데요. 이들 중에는 신에서 가장 자기 긍정을 신은 서풍과 북풍입니다. 먼저 서풍이 제피로스는 고요하면서 따뜻한 바람인데요. 그의 아내는 바로 앞에 나온 꽃의 여신인 플로라이죠. 그리고 북풍이신 보레아스는 춥고 거친 바람인데요. 이들은 동물을 납치해서 아내로 사는 느낌이었는데 미신적품에서는 날개를 수영을 부르는 놀이로 그래서
신앙에서 알아야 될 신들은 pik한 신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올림피스 신들이 등장하기 바로 이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고인들입니다. 우라노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분들은요 모두 12명인데요. 이들은 6명의 남자 신들이고 6명의 여자 신들이고 구속됐습니다. 6명의 남신은 오케아노스, 코리오스, 브레이언, 아틀란스, 이아페투스 그리고 막내이자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였고요. 6명의 여자는 헤르스테이와 보이드레아 이런 텍사스입니다. 이 신들은 그 천부천부와 신들의 탄생에 자세히 얘기를 드리니까 좀 들어내시고요. 어제요. 정말 수많은 신이죠. 이 밖에도 해먹는 신과 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설명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제우스에 대해서 신선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때 부활 기대하겠습니다.